국민스타 임영웅 역사적 신드롬. 이 책의 탄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최고가 모였다. 대한민국 대표 가수 감성장인 주인공 임영웅, 대한민국 대표 문화평론가 하재근 작가, 음악 출판계의 메이저 그룹 3호 ETM, 행복한 마음으로 읽어드리는 한명환 TV. 국민스타 임영웅의 역사적 신드롬은 영원할 것이다. 건행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명환입니다. 국민스타 임영웅 역사적 신드롬. 오늘 읽어드릴 책의 내용은 챕터 6 미담입니다. 미담도 본문 내용이 많아서 두 번으로 나누어서 오늘은 미담 1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임영웅과 관련된 미담은 한둘이 아니다. 그렇게 미담이 속출하는 것도 임영웅 신드롬이 뜨거워진 이유 중 하나다. 지금은 고인이 된 개그맨 겸 가수 김철민이 폐암 말기 투병 중일 때 임영웅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적이 있다. 우리 임영웅 씨한테 너무 고맙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에 임영웅이 김철민을 응원하기 위해서 그의 노래인 괜찮아를 불렀다는 사연이었다. 2019년이면 미스터트롯 전이다. 임영웅도 힘들게 살던 시절이었는데 아침마당 녹화 때 함께 출연한 적이 있었던 김철민이 암에 걸렸고 그의 신곡이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직접 나서서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다. 사실 방송에 같이 출연했다고 해서 모두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건 아니다. 스튜디오에 함께 있어도 대부분의 경우는 남남이다. 장기간 동안 고정 출연을 하면서 함께 회식도 여러 차례 하고 동고동락을 해야만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녹화할 때 같은 스튜디오에 있었다는 정도는 그냥 남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임영웅은 그 작은 인연도 소중히 여기면서 김철민의 암 투병과 신곡 홍보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본인이 나서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탠 것이다. 김철민은 큰 고마움을 느꼈고 시간이 흐른 후 인터뷰를 통해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반드시 전해야 할 고마운 이들이 있다며 그때의 고마웠던 심경을 고백했다. 임영웅 씨한테 너무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제 노래 괜찮아 음반을 냈는데 음반 내자마자 암에 걸려서 홍보를 하나도 못했어요. 제가 부른 건 2,000명 정도 들었는데 임영웅 씨가 한 번 불러서 거의 30만 명이 들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광고 효과를 톡톡히 봤지요. 이름도 영웅답게 정말 아름다운 영웅입니다. 끝까지 이 고마움이 잊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임영웅이 사람을 가볍게 대하지 않고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여러 미담에서 잇따라 전해졌다. 임영웅이 슈퍼스타가 된 이후의 미담도 있다. 잠도 못 잘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낼 무렵이었는데 세상을 떠난 지인의 집을 찾았다는 것이다. 당시 그 지인의 형이 인터넷에 이렇게 글을 올렸다. 대한민국 음원 차트 올킬 중인 어마어마한 녀석이 그저 아들 친구로 찾아와 엄마한테 둘째 아들 노릇을 하고 갔어요. 다음에는 꼭 김치찌개 해달라고 맛있게 먹고 가겠다고
둘째 아들 빈자리를 채워주고 가는 참 고마운 녀석입니다. 임영웅과 그 지인은 군대 선후임 관계였다. 글을 올린 지인의 형은 임영웅의 군대 선임이고 그의 동생이 웅의 후임이라는 것이다. 그 동생과 임영웅, 그리고 또 다른 웅이 후임, 이렇게 셋은 군대에서 축구를 매개로 친해졌다고 한다. 그런데 그 동생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먼저 떠난 것이다. 임영웅은 바쁜 와중에도 장례를 챙겼다고 한다. 새벽 스케줄을 마치고 부산의 빈소까지 갔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 동생의 어머니에게 연락드리며 생신까지 챙기고 집에도 들러 먼저 간 둘째 아들 대신 위로를 드렸다는 것이다. 군대 지인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임영웅의 사람에 대한 진심을 느끼게 하는 사례다. 그 형은 또 이렇게 썼다. 단순히 이벤트성의 방문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 위로하고 축하하는 녀석입니다. 군대에서 알게 된 또 다른 후임은 임영웅이 한창 바쁠 때 부산에서 결혼했는데 웅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려가 축가를 불러줬다. 당시 그 후임이 울컥하자 임영웅은 울지마, 내가 눈물이 난다 고 하며 울 뻔해서 노래를 제대로 못 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나는 노래 한 곡 더 부르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두 곡을 연이어 불러 결혼식장을 행사장으로 만들었다. 군 시절 후임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 후임은 군에서 겪었던 임영웅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인터넷에 올렸다. 빡세기로 유명한 백골부대. 늦은 나이에 입대해 마음이 싱숭생숭했는데 백골부대 GOP라는 이 숨도 못 쉬겠는 긴장된 공간에서 우리 선임 임영웅이 여유롭게 다가왔습니다. 임영웅은 소초의 얼굴이자 두뇌를 담당하는 상황병으로 근무했습니다. 매번 밖에서 고생한다며 근무자들을 살뜰히 챙기는 등 자신만의 선한 영향력을 무한히 쏟아줘 최강 소초를 이룰 만큼 단단한 팀워크를 다지는 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강 소초는 사단의 최강을 가리는 대회란 뜻입니다. 어느 날은 높은 간부가 부대에 급습해 다들 당황할 때 임영웅이 깔끔한 브리핑을 해 포상도 받았습니다. 소초 막내인 나에게 다가와서 군에서는 귀하디 귀한 황금마차에서 갓 싸온 먹거리와 함께 군생활 에이스로 거듭날 수 있는 요령을 알려주고 다른 선임에게 억압을 받고 있을 때 운동하러 가자며 내 시간을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임영웅의 호의를 생각하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대부분 말을 내뱉기에만 능숙했던 20대 초반. 임영웅은 상대방 말에 귀를 기울이며 자기 일인 것처럼 공감하고 조언해주는 따뜻한 선임이자 친구였습니다. 사람은 권력을 가졌을 때 본성이 나온다고 한다. 자신이 약할 때는 남들 눈치를 보며 거스르지 않게 행동하지만 남 눈치를 볼 필요 없는 힘이 생겼을 땐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복 같은 제복을 입었을 때도 사회생활할 땐 표출하지 못했던 본성이 나온다고 한다. GOP라는 폐쇄된 작은 세계에서 병장은 왕이 된 거나 마찬가지다. GOP 안에서 병장이 후임병에게 가혹 행위를 했던 사건이 논란이 된 적도 있다. 그런데 임영웅은 GOP에서 병장이 됐을 때 오히려 후임을 살뜰히 챙기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폭력은 대물림이 된다고 한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다는 얘기다. 군대가 바로 대표적인 예다. 갑질을 당했던 후임병이 나중에 갑질하는 선임병이 된다. 후임 때 당한 게 억울해서라도 선임이 됐을 때 똑같이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임영웅은 그 대물림의 고리를 끊었던 것 같다. 이런 사연이 알려지자 일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큰 반향이 일었다. 그냥 난 놈이네. 이름 그대로 영웅이 될 운명이었네. 일본에는 오타니, 한국에는 임영웅. 현 시점 대선 나가도 승산이 있어. 임영웅 그는 신인가? 임영웅 그는 신인가? 임영웅 그는 신인가? 군생할 때도 미담이 들려올 정도면 그냥 갓인 거임. 군생활이 리얼 진짜 본성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미담이 나오는 거 보면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인가 보네. 특히 군대의 분위기를 잘 아는 남성 누리꾼들 사이에서 폭발적 반응이 일어났다. 내용들이 임영웅 팬이 썼다고 하면 정말 손발이 대폭 오그라들 내용인데 다 팬이 아닌 일반 누리꾼 반응이다. 임영웅이 대선 나가면 승산이 있다고 하는 것도 일반 커뮤니티에 유행하는 표현이고 오타니 얘기도 그렇다. 임영웅 팬들은 대선, 신, 갓, 오타니 운운하지 않는다. 주로 남성 일반 누리꾼들이 임영웅에게 과격한 언어로 찬사를 보내는 경향이 있다. 임영웅 시축 이후 그에겐 신, 갓, 빛이라고 하는 관행이 생겼다. 오타니는 투수와 타자를 모두 잘할 정도로 다양한 재능을 지닌 야구 천재이며 바른 인성으로도 유명한데 언제부터인가 인터넷에서 임영웅을 오타니와 함께 거론하는 게 유행이 됐다. 임영웅이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인성이 바르다는 뜻이다. 오타니가 야구 선수인 만큼 오타니 이야기도 주로 남성 누리꾼들이 한다. 임영웅이 한 축구 잡지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그는 평소 언론 노출을 거의 하지 않는다. 원래 나서지 않는 성격이기도 하고 초 슈퍼스타라는 특수한 자리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모든 매체가 임영웅을 간절히 원하는데 어느 한 매체하고만 접촉하면 다른 매체들이 앙심을 품을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매체에 다 응하니 몸이 몇 개라도 모자랄 판이다. 그래서 아예 어느 매체하고도 접촉을 안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와중에 갑자기 인터뷰를 했는데 심지어 방송이나 유명 매체도 아닌 일반인은 잘 알지 못하는 축구 잡지가 그 행운의 주인공이었다. 의외의 사건이었는데 알고 보니 이것도 고인이 된 군대 후임을 위한 일이었다. 그 후임과 축구 이야기를 하며 가까워졌기 때문에 축구 잡지에서 섭외가 오자 후임 생각이 나서 무조건 응했다는 것이다. 그 축구 잡지가 바로 그 후임을 통해 알게 된 잡지였다고 한다. 이런 사연도 많은 이들을 감동하게 했다. 한편 또 다른 군대 지인이 영웅시대 사이트까지 찾아와 사연을 올려 화제가 된 적이 있다. 2023년 4월에 본주컵 제27회 전국 뇌성마비인 축구대회에서 부산팀이 우승했는데 임영웅의 군 시절 지인이 그 팀의 코치라고 한다. 이 코치직과 더불어 부산장애인 축구협회 이사직도 맡고 있는데 둘 다 재능 기부라고 한다. 그런데 임영웅이 직접 전화해서 네가 걸어가고 있는 길에 힘이 되어주고 싶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그런 전화를 받고 그 지인은 이렇게 느꼈다고 썼다.
사람 참 변하질 않네. 예나 지금이나 따뜻한 성품과 타인을 생각하는 모습에 더욱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그런 통화 후에 임영웅이 선수들에게 최고급 축구화와 응원 사인을 전하며 후원했다는 것이다. 임영웅이 이렇게 썼다고 그 지인은 전했다. 가치의 가치를 실현시킬 첫 번째, 경기장에서 함께 뛴다는 의미로 축구화를 선물하려 합니다. 가치의 가치라는 말이 큰 울림을 준다. 이때 선물 받은 축구화를 신고 부산팀이 우승했다는 사연이다. 그러면서 그 지인은 또 이렇게 썼다. 영웅아, 미안. 비밀로 하기로 한 약속 못 지켰다. 이번 선행을 비밀로 하기에는 입이 간질간질해서 도저히 못 참겠더라. 이 사연이 알려지자 역시 또 일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나타났다. 과거 사랑의 콜센터 무대나 뽕숭아 학당 짤들에 대해 여성 커뮤니티에서 주로 반응이 나타났었다면 프로축구 시축 사건 이후론 남성 누리꾼들 사이에서 과격한 반응이 나타난다. 이 사연에 대해서도 과격한 찬사가 대량으로 이어졌다. 그 댓글들을 옮기면 너무 심한 찬양으로 보일 수 있어서 여기선 생략한다. 2022년 1월에 알려진 미담도 큰 화제였다. 당시 임영웅이 스케줄을 마치고 이동하다 오후 시간대에 서울 올림픽대로 여의도 방향 반표대교 인근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발견하고 운전자 구호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임영웅은 조수석에 탄 여성이 정신을 잃은 남성 운전자를 깨우는 모습을 보고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웅이 직접 119에 최초 신고를 했고 그 사이 동승한 매니저는 주차를 했다. 차를 세우자 임영웅이 전화기를 함께 있던 매니저에게 넘겨줬다. 매니저가 119의 위치를 설명하는 사이에 임영웅은 뛰어나가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차량 밖으로 빼냈다. 그때 운전자의 호흡이 끊어진 상태였다고 한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던 것이다. 임영웅은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다행히 운전자의 호흡과 의식이 돌아왔다. 의식이 돌아왔지만 처음에 운전자는 정신을 잘 차리지 못했고 그러자 임영웅이 담요를 덮어줬다고 보도가 나왔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담요가 아니라 임영웅이 환자의 체온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옷을 벗어서 덮어준 것이다. 그날 영하 9도였다고 한다. 임영웅과 매니저는 119 구급대가 도착하자 환자를 인계하고 떠났다. 임영웅 측에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화제가 되진 않았다. 출동했던 소방서 관계자가 임영웅이 사람을 살렸다고 언론에 제보해서 뒤늦게 알려졌다. 임영웅 소속사는 문의가 빗발치자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해줬다. 그러면서 임영웅은 이렇게 말했고 인터넷에서 큰 반향이 일어났다. 환자가 의식을 찾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담이라기보다 내가 아니면 누구라도 했을 겁니다. 당연한 일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웅은 누구라도 그랬을 것이라고 했지만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은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많으면 위급할 때 선뜻 나서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군중을 향해 도움을 요청할 때는 막연히 다수를 향해 요청하면 안 된다고 한다. 모두들 자기 말고도 도울 사람이 많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과거 미국에서 다수의 목격하에 한 사람이 범죄 피해로 목숨을 잃어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단 한 사람도 돕거나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게 도시의 비정한 현실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목격자가 너무 많았던 게 문제였다. 도울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니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군중을 향해 도움을 요청할 때는 누구 한 사람을 콕 찍어서 말해야 효과적이라고 한다. 임영웅이 사고를 목격한 곳이 반포대교 인근 올림픽대로이고 오후 시간대였다. 교통 정체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길 위에 다른 차량들도 많았다는 이야기다. 어느 한적한 도로가 아니었다.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상 선뜻 나서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럴 때 즉시 나섰다는 건 사회적 책임감이 확고하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임영웅은 유명 연예인이다. 연예인은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 차량 밖으로 잘 나가지 않는다. 사람들 이목을 꺼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웬만한 대소사는 매니저나 소속사 관계자가 연예인을 대리해서 다 처리하게 마련이다. 당시 임영웅도 매니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나갈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임영웅은 직접 나가서 신고와 응급 조치를 모두 자신이 했다. 이 일이 크게 화제가 되자 임영웅의 소속사는 임영웅이 지금 사건이 알려져서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쳤다리, 이젠 사람도 살리네. 와, 이건 개멋지다. 이런 반응들이 일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나올 정도로 큰 화제가 일었다. 나중에 임영웅은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뉴스에서 그런 소식을 들으면 못할 것 같았는데 내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 배운 대로 하게 되더군요. 그 순간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뭔가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 현장에 뛰어드는 거죠. 나도 모르게 몸이 반응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반사적으로 나오는 게 진심이다. 네, 여기까지가 챕터 6 미담 1편이었습니다. 들어주신 여러 팬 여러분들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건행!